강연장 한쪽에서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폭설이 내린 한국에서는 재난 인프라는 물론 제설 도구조차 없어서 수십 명이 갇히고 수백 명이 얼어 죽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연장 전체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고 일부는 조용히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발표를 듣던 기상학 박사와 교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국인 학생은 오히려 더욱 흥분한 듯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거짓 선전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한국은 눈만 내려도 박살나는 나라입니다. 라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강연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그리고 강연장의 반응까지 이날의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기상학을 연구하는 에릭 존슨입니다. 어릴 적부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도 기상학을 전공하며 줄곧 재난방지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 국립기상청 NWS에서 근무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요즘 기상학계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건 알고 있었지만 기후 대응 시스템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국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기후 대응 시스템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한국이 기후 대응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교수님도 수업 중에 앞으로 기후 재난 대응에서 세계가 따라가야 할 롤모델은 한국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기후 대응 선진국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기술 발전이 빠른 나라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조사해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조사한 건 한국의 재난 문자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풍이나 폭염, 심지어 지진이 감지되면 전 국민의 휴대폰에 즉시 경고 문자가 전송된다고 하더군요. 이걸 보고 처음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경보 문자 시스템이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차이를 보니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보 문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보가 늦게 전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1분 이내에 모든 국민이 경고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통신 인프라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통신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디지털 기반의 재난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각 지역 지자체가 즉각 대피 명령을 내리고 교통이 마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통 통제 시스템까지 가동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 운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에 살면서 저는 겨울철 폭설이 얼마나 도시를 마비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은 한번 폭설이 내리면 도로 정리가 되기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특히 공공인프라가 잘 갖춰진 유럽 국가들조차 폭설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는 즉시 도로에 제설제가 뿌려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도로 곳곳에 공용 제설제함과 제설 도구가 미리 비치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눈이 내리기 전에 미리 대비해 둔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이 제설 도구들이 길거리에 있어도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 부분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솔직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길거리에 공공 물품이 놓여 있으면 몇 시간도 안 가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에서는 공공벤치나 도로 표지판조차 도난당하는 일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년 내내 길거리에 제설제가 놓여 있어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의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조차 한국에서 길거리에 놓인 제설제가 아무도 손대지 않고 유지되는 걸 보고 경악했더군요. 심지어 제설 도구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놓여있는 공용 우산조차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후 대응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 발전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연구할수록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중요한 건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인데 한국인들은 이미 재난 대처 방법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난 문자 알림을 받으면 즉시 대비하고 폭설이 내리면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로를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버스가 눈에 파묻혀 움직이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버스를 밀어주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정부의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재난 대응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과 보고서만으로는 한국의 기후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매년 특정 국가의 재난 대응을 연구하는 발표회를 열고 있었고,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미나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 한 중국인 학생이 한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강하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박 내용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그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날 강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중국인 학생에게 어떻게 반박했는지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연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래 기상학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보통 관심 있는 학생들과 일부 교수님들 정도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는 주제 자체가 기상학과에서 꽤 흥미로운 토픽이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강연을 시작하며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앞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례인 재난 문자 시스템, 폭설 대응 시스템, 시민의식 수준 등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연재해가 감지되는 즉시 전 국민에게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폭설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이미 도로 곳곳에 제설제가 미리 비치되어 있으며 재난 발생 즉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제설 작업에 참여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거나 발표 자료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강연장 한쪽에서 갑자기 한 중국인 학생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번쩍 들고 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도 않은 채 큰 목소리로 저를 향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한국이 재난 대응을 잘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강연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당황한 듯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폭설이 내리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후진국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의 시스템을 마치 선진국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난 대응 능력이 없는 국가예요.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오로지 감정적인 주장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길거리에 공용 제설제가 있다고요? 그런 값비싼 도구를 사람들이 왜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가게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설제가 길거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순간 강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작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중국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문자 경보 시스템도 한국 국민 중 1%나 사용할까 말까 한 수준일 겁니다.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신문을 통해 전 국민이 정보를 얻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정보 전달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연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강연장의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인 학생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교수님은 그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내용에는 단 하나의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강연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반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이 상위 1%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구축되었고 유럽과 미국이 이 시스템을 참고해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연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둘째,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는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중국의 3배 이상이며 평균 임금도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수많은 도시에서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가난해서 시민들이 공공 물품을 훔쳐간다고요? 그럼 왜 한국에서는 공공우산, 공용제설제, 심지어 도서관 책까지도 분실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겁니까?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점점 붉어졌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신문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정보 전달이 빠르다는 말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신문은 하루에 한 번 발행되는데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신문을 읽고 대처를 한다고요? 한국은 몇 초 만에 문자로 위험을 알리고 국민들은 그걸 즉시 확인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과연 어떤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반박이 끝나자 강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의 논리적인 설명과 현실적인 데이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고 강연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연장을 나선 학생들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재난 대응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연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에서의 논쟁 이후 저는 더 이상 책과 논문만으로 한국을 연구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데이터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명확했지만 직접 가서 체험하지 않으면 진짜 실체를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 교수님과 상담한 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 가서 실제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한국 기상청 KMA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몇 개월 동안 서울에서 연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출국 전까지 저는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미국에서 듣던 이야기와 실제 한국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빠르고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는 거의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친절하고 상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직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심지어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질서와 효율성이 몸에 배어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기대했던 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마침 폭설이 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날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 자료와 뉴스에서만 봤던 한국의 폭설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마비되고 눈이 녹을 때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폭설이 시작되자마자 자동으로 제설차가 도로 곳곳을 돌면서 제설제를 뿌리고 있었고 심지어 골목길마다 미리 비치된 제설제와 제설도구를 이용해 사람들이 직접 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마비되고 사람들은 불평을 하거나 정부가 빨리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도와가며 도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버스가 눈에 미끄러져 도로에서 멈췄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끝났구나. 저 버스는 한동안 못 움직이겠네. 라고 생각했죠. 미국이라면 견인차가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길이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몇 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버스에서 내리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 눈을 마주보고 함께 버스를 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길을 걷던 행인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버스를 밀어 도로 한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시스템이 뛰어난 게 아니라 시민의식이 완전히 다르구나. 제가 강연장에서 설명했던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제설제나 문자, 알림 같은 기술적인 시스템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 즉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자체가 시스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빠른 경제 성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높은 시민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폭설이 내리면 제설도구를 들고 나와 도로를 정리하고 버스가 멈추면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함께 도와줍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비치된 공용 제설도구들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이걸 직접 보고 나니 강연장에서 제 말을 부정했던 중국인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이 가난해서 공공 물건을 훔쳐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저는 서울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공용 물건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학생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몇 번의 자연재해 경보가 발령되었는데 그때마다 모든 국민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할 재난 대응 롤모델이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협력 문화가 사회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끝나기 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한국의 일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재난 대응 시스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제가 알던 것과 실제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연구를 위해 잠시 머물다가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전히 디지털화된 국가였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조차 종이 티켓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점에서도 메뉴판이 따로 없이 테이블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서 주문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대응과 직결된다는 것도 직접 보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보통 이런 날이면 도시 곳곳이 침수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기상청에서 긴급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를 받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미리 이용하거나 위험 지역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시 배수 시스템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 중 하나가 비가 오면 맨홀에서 물이 넘쳐서 도로가 쉽게 침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빗물이 도로에 오래 고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마다 설계된 배수로가 빠르게 물을 흡수했고 빗물이 고이기도 전에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발전을 보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며 경제적으로도 한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뉴스에서도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강조하는 보도를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틀린 믿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크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나 도시 인프라는 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폭우로 인한 심각한 도시 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영상을 보니 중국의 대도시에서조차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람들이 허리까지 물에 잠겨 걷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까지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비가 많이 왔지만 도시가 마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국민들은 미리 대비하며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다시 한번 강연장에서 저를 비웃던 중국인 학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국이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정작 현실은 중국이 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진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재난 대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할수록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시스템과 국민의식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나라였지만 중국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 속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국민들이 이를 믿고 즉시 대처하지만 중국에서는 재난 경보 자체가 늦게 전달되거나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공용제설제가 놓여 있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급품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도시 하나하나가 재난에 대비해 설계되어 있지만 중국은 겉으로만 발전한 척할 뿐 실제로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존재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과 중국을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이 두 나라는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기술력, 시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신흥 경제국 정도로만 생각해왔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성장 국가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국이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미국에 돌아가서도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 발표를 통해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발표를 들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저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단순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발전하는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협력 문화가 만들어낸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해외에서 한국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느낀 점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실제 경험담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선정하여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과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수 있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뜻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